네, 오늘 6월 16일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리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34만 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넥스트레이드 진행 중에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어렵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아니 전쟁만 끝나면 매일같이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야 생각보다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고 계셨을 거고, 일단 요즘 들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금리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에게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던데 실제로 올라갔죠. 그리고 FOMC 기준금리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다라는데 요것 때문에 삼성전자 또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한번 덜어내야 되나? 아니면 이거 결과 나온 이후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실적을 바탕으로 쭉쭉쭉쭉 올라가 주려나? 굉장히 어렵고 복합적인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선배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뭐예요? 제가 매일같이 선배님들께도 6월 초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 금지였어요.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하실 구간은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때마다 결론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저가 매수 들어가 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영상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29만원 초반선이 바닥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저가 매수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능해요. 어떤 걸요? 삼성전자의 방향성 자체가 상승 탄력이 아직도 월등히 많이 남아있고 상방으로 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보고, 오히려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은, 매도에 대한 고민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배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시경제라든지 전쟁, 금리,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주가의 방향성 설정되고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어떤 거요? 네, 맞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삼성전자 어떤 거요? 목돈 한번 오랜만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목돈이라고 꼭 좀 남겨주시고요. 솔직히 요즘 들어서 우리 선배님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를요? 삼성전자 매도 금지 결국 보면 어때요? 반등 나와서 맞추고 있죠. 그리고 추가 매수 저점 구간들까지도 설명드려가면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요 오늘만큼은 꼭 목돈이라고 적어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된다, 많이 배웁니다 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아낌없이 사실 지금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요거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확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뭡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통행하는 이 수수료, 즉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 선박이라든지 배들, 기름을 운송하는 배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이 징수권을 인정해줬다라고 했습니다. 이란에서 다뤄지는 이란 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인데요. 죄송해요. 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서명하게 되는 이 종전 양해각서, 즉 이 MOU에 들어가는 내용 뭐예요? 호르무즈를 통행하는 배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이 인정한다라고 이란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됐었죠. 사실 저게 어제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이 장기간적으로 보면은 그쵸, 기름값, 원유에 대한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솔직히 그 정도 대단한 내용도 아니기는 해요. 근데 포인트를 여기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란과 미국의 종전을 이번엔 정말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그동안 절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던, 예를 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됐죠?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양해각서, 계약서, 즉 이런 서류 형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시면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재 내용입니다. 단기간적으로는 뭐 반드시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도 장기간적으로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기름값 올라가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기름값이 지금 얼마예요? 전쟁 때문에 한때 거의 120불 가까이 치솟았던 게 지금은 80불 정도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쟁 때는요, 전쟁 전에는 60불대에서 거래됐었어요. 이때도 비싸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미 80불까지 올라온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자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유가는 바로 뚝 떨어집니다. 왜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운송되는 이런 기름들의 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 자체가 뭐예요? 배럴당 받는 거예요. 배럴당
80불을 받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라고 해도 배럴당 1달러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 이전에 거래됐던 61불, 이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사실 미미한 거예요. 원래 얘 배럴당 60불 받던 거 1달러 더 붙여서 팔면 우리 소비자한테는 61달러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암만 통행에 돈을 받는다, 이란 쪽에서 통행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가격인 80불보다는 61불이 어때요? 더 싸죠. 그래서 사실은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완전히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더 이상은 뭐 미국도 트집 잡으면서 노이즈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단기간적으로 봐도 호재고 장기간적으로 봐도 호재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유가가 오르면서 튀어 올라갔던 인플레, 이 걱정을 장기간적으로 보나 단기간적으로 보나 진정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해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꼭 목돈 남겨주시고요. 더 이상은 이제 이란 쪽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전쟁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아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방향성 자체가 종전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근데 왜 종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할 건데 전쟁 안 할 건데 우리가 걱정하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게 영향 끼칠 수가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데 왜 삼성전자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가 있었냐면 요것도 있죠. 우리 일본이 31년 만에 기준금리가 1%대로 인상됩니다. 일본이 그동안 엔저, 저금리 정책을 이 버블 경제 이후로 31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해 오던 이 기조 자체를 0.25 25bp 인상한다, 1%대로 인상한다라는 거는 아마 유튜브를 보시거나 기사를 보시거나 뉴스 보시거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선배님들이 이게 뭔지는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영상 뒷부분 설명드리는 거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맞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투자사들, 글로벌 펀드, 헤지 펀드들, 기관들,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들이 일본의 엔화가 저렴하니까 엔화 빌려요. 엔화 빌리면 어때요? 금리가 낮으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자금으로 운용해서 얼마예요? 0.75. 기준금리가 0.75였어요. 이것보다는 많이 벌면은 이자 내면서 자기 돈 운용하지 않아도 돈을 벌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런 외국 기관들이 엔화를 빌려다가 트레이딩하고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엔화가 여태까지 싸서 썼던 건데 요거에 대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엔화를 빌렸던 이런 헤지펀드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들이 돈을 다 걷어들여가서 현금화로 바꾼 다음에 엔화를 갚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근데 요거는요, 제가 오늘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빌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25bp 정도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간적으로 이 스텝을 밟아가면서 25bp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요거는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벌어지면서 해외 헤지펀드들, 기관들이 사놨던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서 갚는, 청산을 해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25bp 0.25%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모든 자산을 다 팔아야 되고 주식장 떠나야 됩니다, 매도하세요, 요렇게 걱정할 만한 것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금리를 바로 올렸다라고 하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금리 올린다라고 생각이 되는 누구요? 일본. 어때요? 니케이 지수 자체가 지금 0.13%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보합권이라는 거고요. 지금 증시가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일본 증시가요. 금리에 정말 민감한 주식의 채권에 이런 소위 말하는 투자쟁이들이 금리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았으면 일본 증시부터 내려갔어야지 정상이에요. 오히려 폭락을 했어야지 정상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오늘 보합권에서 오히려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목돈을 꼭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납니다, 엔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면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말고 바로 그 영상은 뒤로 가기 그냥 딸깍 누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라는 거니까 제발 지레 겁먹고 우리 삼성전자 매도하고 나가실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선배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가 이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요. 왜요? 자, 종전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되는 겁니다. 종전되고요. 엔화가 인상이 된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딱 하나 남아있는데 요거까지만 들어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 FOMC 이 기준금리 회의가 언제 나오죠? 금요일날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들께 굳이 사실 어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렸었거든요. FOMC 이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신경 쓰는 경제 보조 지표들이 있다. CPI가 어쩌고 PPI가 어쩌고 요거를 높고 낮음을 따져서 점도표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고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드렸더니 선배님들께서 집중해서 못 보시는 건지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셨던 건지 아마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저보다 아마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대부분들이 저보다 오랜 경험을 사시고 많은 경험을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 이 단어, 이 문장, 이 속담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 지금 연준의 사실 수장은 이번에 교체되는 연준 의장은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임명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용해서 연방준비제도에 앉혔습니다. 수장을요. 자, 이 사람이 모든 내용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해서 앞잡이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기관의 수장이지만 솔직히 우리는 은연중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거. 결국에는 라인이잖아요. 라인. 그죠? 요거 아닐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라고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뒷부분에 월가의 뒷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지금 암만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 좋다라고 실제로 시장이 예측했던 컨센치보다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지표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매파적인 발언 금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금요일에 뭐가 이뤄지죠? 미국과 이란의 종전으로 인해서 양해각서를 서명하게 되고 자 앞으로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유가 급등이라든지 인플레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솔직히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생긴 거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경제지표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쓰거나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하게 됨으로써 여태까지 걱정했던 부분들 앞으로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추후에 경제지표를 추적하면서 뭐 CPI라든지 PPI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적하면서 결과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누구처럼요? 주식하시는 분들, 우리 선배님들처럼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추후에 이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두 손 두 팔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호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방향성을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누구요? 저도 이제 예전에 여의도에 있던 이 기관 트레이더 출신으로서 최근에 만났던 자리했던 이런 유명 애널리스트들, 유명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바예요. 뭐냐면 증시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동결 그리고 추후에는 인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간단하게 선배님들께서 지금 이것저것 크게 걱정하셔서 겁먹고 지레 겁먹고 삼성전자 내려갈까? 아니면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이런 무서운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에게 그만한 영향을 줄 거냐라고 물어보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전의 내용 정확히 설명드렸다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지금 중요한 거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네, 그렇죠. 내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그리고 매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정,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매도 준비를 하면 될까? 이 부분일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게 사실 요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장종합 전광판을 켜놓고 있는데 그쵸? 개인분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내가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우리가 떠났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세를 집중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 쪽도 장 초반에는 매도로 동참했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로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코스피에다가 그들의 자금을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코스피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수급 보면은 또 다를걸요?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수급은 어떻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은 사실상 답이 나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었다.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았어야 됐겠지만 오히려 6월 12일 날 반등이 나왔을 때는 거의 1조가량을 투자해가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세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메인과 기관이 방향성을 롱으로 삼성전자를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구간에서도 돈 쓰면서 안 샀고 이 구간에서도 안 샀고 이 구간에서도 안 샀는데 왜 지금 모든 중요한 지표들이 확인되고 나서야 이 구간에서 더 비싼, 오히려 여기보다도 훨씬 더 비싼 구간에서 돈을 쓰면서 담고 있냐 이겁니다. 외인과 기관이 솔직히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판단하는 그림 자체가 뭐냐면 이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이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방으로요. 그러면 자, 잘 볼게요, 선배님들.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흐름이 뭡니까? 일단 내일 시초에는요, 지금 삼성전자가 5일선과 11선을 타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추세선을 계속해서 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장 초반과 장 중반에, 그리고 장 내내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삼성전자에 들어오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주는지 이 부분을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들, FOMC 기준금리 회의 너무나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디로요? 제가 화면 상단에 지금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이에요.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선배님들께서 성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선배님들께서는 최대한 삼성전자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는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선배님들께 말도 안 되는 무조건 뭐 얼마, 남들 100% 벌었대요, 200% 벌었대요, 300% 벌었대요. 죄송해요. 이런 수익률을 호황되게 약속드리겠다, 만들어드린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선배님들이 계속해서 걱정하셨던 삼성전자가 37만원 찍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내려갈 때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고요, 내려갈 때는 내일도 빠질 것 같아서 매도를 고민하시거나 정말로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항상 내일 모레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후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후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황금손 차승원이요, 선배님들께서 항상 먼저 하고 나서 뒤늦게 밀려오는 이런 후회, 이 후회스러운 감정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단체 문자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느끼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여기 화면 왼쪽에 단체 문자에 대한 예시 보여드렸거든요. 자, 여기는 2월 27일이에요.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런 거죠. 매도가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셨을 거고, 이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를 해야 돼요. 그게 언제죠? 3월 19일. 때도 매도에 대한 안내 드렸거든요. 중간에 매수 문자 제가 한번 넘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가와 비중 언급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3월 30일에도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어떻게요? 매수가와 비중 정확히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일같이 사실 눈 뜨면 주식장 보면 내 계좌를 보면은 매일같이 걱정하실 겁니다. 고민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신규 진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사야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간단한 건데 이거 먼저 행동하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제발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시간적으로 이런 FOMC 기준금리 회의라든지 매크로적인 내용들, 실시간 이벤트들 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차트라든지 외인, 기관, 메이저 수급들의 흐름을 전부 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에는 100%는 없다라는 거는 전부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언제는 이길 수도 있고 언제는 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선배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을 1%, 2%라도 조금씩이나마 올려볼 수 있다라는 걸요. 그래서 매일같이 선배님들께 공유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어떤 거요? 목돈 요거 3개만 꼭 참여해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내용들 단체 문자 통해서 계속해서 그냥 보내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갖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황금손 차승원과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공부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매매하시는 거는 반드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주도주 개념이자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즉 장기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계좌에는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삼성전자 이외에도 하나쯤은 주도주이자 장기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포트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심지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왜요?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을 하는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손 차승원이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방금 말씀드렸죠.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이자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이번 인수합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0배거는 정말 우습다. 10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아니 반드시 10배 간다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해당 기업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된다라고 써놨는데요.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없는 점을 메꿔줄 수 있거든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 때죠. 근데 이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떨어지는 주가를 막고 매출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고요.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는 지속되는데요. 그 중심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답을 찾는 겁니다.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로봇과 전장이 주력이라고 하는데 얘네 두 개를 인수하면서 생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혹여나 그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해당 기업을 반드시 인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이 도대체 누구냐면 정답은 자 여기 라이다라는 겁니다. 라이다가 보통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봇에도 있어서 필요한 핵심 부품이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미 인수를 진행했던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지만 얘네가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보니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즉 라이다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얘네를 인수하게 되면서 얘까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삼성전자의 미래 로봇 추진단 산하에 편입시켜서 하나의 완벽한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건데 이건 사실 표면적인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입니다. 누가요? 해당 기업이요.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라고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대주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이 해당 기업 역시나 충분히 인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 냄새를 맡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까지도 찾아봤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좋죠.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돈이 될 걸 아니까, 인수가 될 걸 아니까 정보에 빠른 이들이 먼저부터 그들의 돈을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될 만한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얘네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없었지만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17,000원에서 94만원까지 거의 7, 80배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못해도 10배거 즉 10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할 만큼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봐도요. 메리트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요.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10배 달성한다. 10배거 달성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르기 전에요. 오를 거 알았으니까 외인과 기관처럼 소액이라도 공유받으셔서 반드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로 3번입니다. 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요? 네, 오늘 사실 선배님들께서 영상 시청하신 이유가 요거 때문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만큼은 내가 빼놓지 않고 꼭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문자 보내시는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10초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기까지 꼭 시청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다 신청하셔서 선배님들께 도움되는 거 뭐 하나라도 꼭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대신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고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목돈이라고 꼭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떤 거를요?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는 매크로적인 부분은 FOMC, 즉 기준금리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아까도 설명드렸던 거 이어서 드려보자면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굳이 현 순간에서 어떻게요? 걱정하면서 매도를 하고 다 이탈을 해야 된다. 요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떠오르는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 있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시경제적인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을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삼성전자가요. 대신에 주가가 등락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과연 진짜로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을 망가뜨릴 만한 안 좋은 내용인 건지, 아니면은 망가뜨리지 않고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내일 시초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일단 단기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힘을 삼성전자가 내고 있는지, 5일선과 11선 이탈하지 않고 이거 쭉 타고 쭉쭉쭉쭉 올라가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판단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선배님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안 보내셨다라고 하면 010-9630-2563번으로 꼭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